일본 수출 규제가 백신이 됐다.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 수행차 유럽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에게 보란듯이 던진 말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임원 21명을 초청해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 주제는 한국경제 팬데믹을 극복한 K-드라마였습니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오징어 게임 열풍이 가시질 않고 있기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엔 홍콩 상하이은행, JP모건, 슈로더, 골드만삭스 등 런던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의 임원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최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투자자들의 질의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혼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 부총리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2년 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였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라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 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는데 업무에 바쁜 투자회사 고위 인사들도 이 작품을 인상 깊게 보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침체 와중에 K-드라마가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온 K-소프트 파워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또한 최근 퇴행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되며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놀라운 경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호주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무역액 1조 달성을 이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9위 이탈리아와 10위 영국에 앞선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무역 규모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으며 많은 OECD 국가들이 작년에 크게 떨어진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이번 총선에 다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얻고 오히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일본 국민들은 아무런 견제나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경쟁연합회는 2019년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7년 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5위 수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화두는 기후였습니다.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G20에 이어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지구의 기후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찾아왔다며 13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절박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개막식에서 영국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구 종말 시기에는 자정 1분 전이며 지금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43개국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9%에 불과한데 한국은 이보다 4배나 많은 40%로 발표하면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보건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박수를 받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의 눈총을 받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기후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모인 자리에 일본이 2011년 대지진 피해를 겪은 후쿠시마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모인 기후회의 장소에는 각 국가 단체 홍보관이 설치됐는데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본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관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후쿠시마 홍보물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건물 내부가 흔들리는 등의 영상이 나오고 아래에는 후쿠시마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후쿠시마 오염 제거와 환경 보건 사업을 전대미문의 규모로 수행했다고 말한 뒤 갑자기 후쿠시마현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소개가 나왔습니다. 또한 벚꽃이 예쁘게 핀 성의 풍경과
탐스러운 복숭아 사진으로 후쿠시마를 극복한 일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행사에 참여하면 후쿠시마에서 온 선물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기로 하면서 한국은 물론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음에도 지금 빠르게 무너져가는 지구를 살리겠다는 기후회의에서 뻔뻔하게 이를 홍보하는 모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에게 로비를 해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일본이 로비는커녕 대화도 하지 않았던 한국은 이를 두고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공론화로 인해서 태평양 연안 도서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추가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린피스도 일본 기시다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고의로 방류하는 것보다 장기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할 과학 작업반의 개설을 방해, 세계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이는 한국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논의를 완벽하게 막으려고 했으나 한국과 그린피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내년 초 예정된 차기 총회에서 해양 방류 이외에 대안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25개 정화 필터 중 24개가 고장난 사실이 밝혀졌으며 도쿄전력은 방류 전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공개된 일본의 표면 수온 편차도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30일간 표면 수온 편차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지난 3일의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 확산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1호기에서는 늦어도 2월 15일부터 수위가 낮아져 통상 바닥 기준으로 190cm인 수위가 40에서 70cm로 떨어졌고 3호기는 늦어도 2월 17일부터 수위가 하락해 630cm인 수위가 30cm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현재도 하루 수cm가량 수위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해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같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장장 10개월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전세계가 탄소 중립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본을 응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망원 제조기 야소다로는 온난화 덕분에 홋카이도 쌀이 맛있어졌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때문에 추운 지역의 농가가 혜택을 입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9월 미국의 후쿠시마 쌀에 대한 수입 정지 조치를 철폐하자 이에 환호하며 새로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쌀 이름 공모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 짓는 거라면 천재적이라 칭송받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습니다. 뉴클리어, 핵방. 이상 쓸멍이었습니다.